자, 12단원부터는 경우의 수 파트인데 경우의 수 파트가 우리 지금까지 11단원까지 했던 우리 수학상 처음부터 11단원까지 했던 파트랑 조금 이질적이야. 내용 자체가. 그치? 수학상 처음부터 요 앞에 11단원까지는 수학하 요 바로 전 단원까지는 큰 흐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방정식이랑 함수 다뤄주는 거야. 그치? 뭐 중간에 부등식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치? 크게는 방정식과 함수를 다뤄주는 겁니다. 맞아? 방정식과 함수.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 파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그런 것들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너네들이 좀 익숙해지라고 계속 이제 공부를 했던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좀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은 이 부분이 잘 돼 있으면은 수학상 파트가 잘 돼 있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되게 편해. 그치? 2학년 과목 들어가서도 결국에는 요 녀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치? 앞에서 배웠던 게 계속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 특히나 다른 과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예전에 중학교 때 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놓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혹은 중학교 때 게 내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좀 복습 좀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중3 애들은 겨울방학 이제 시즌 들어갈 텐데 겨울방학 동안에 선행을 빨리 이렇게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때 거 과정 한번 복습 빠르게 한번 돌리는 것도 되게 좋아. 그치?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도형 파트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도형 파트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도형 파트 많이 복습을 하시고 우리도 계속 복습해가면서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12단원부터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조금 이질적입니다. 이렇게 이질적이었던 게 언제 나왔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목에 경우의 수 해가지고 나왔었어. 확률 해가지고. 그지? 그것도 앞부분에서 막 뭐 배웠었어. 뭐 도형 배우고 1차 함수 배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우의 수 나온단 말이야. 좀 이질적이야. 그 앞에서 배웠던 거랑. 그지? 그래서 좀 이질적인 단원이긴 한데 다행히 중3 애들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이걸 배우긴 할 텐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교육과정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빠질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목으로 그대로 들어갈 거고 확률과 통계를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보고 졸업할 수도 있어. 이제 근데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희박해.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빡세게 해놓읍시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잘 돼 있으면은 나중에 중학교 2학년에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 계산할 때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 자, 경우의 수 처음부터 들어갑시다. 자, 경우의 수 들어가기 전에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나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건이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사건. 자,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자,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은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얘를 전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랬을 때 뭐 짝수이 나오는 사건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능이 나온다라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 그걸 이제 하나의 특정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확률 들어가면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지?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오는 특정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특정한 경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져줄 때 이 사건이 뭘로 들어오냐면 하나의 집합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사건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써줄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다 했으니까 1, 2, 3, 4, 5, 6이라는 집합으로 생각을 해줄 거고, 그치? 집합으로 생각해 줄 거고, 짝수능이 나온다라는 거는 2, 4, 6이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해 줄 거야. 그치? 그래서 짝수능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랑 집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는데 집합으로 설명을 잘 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뭐 이론 들어갈 때만 집합으로 살짝 설명을 해주고 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집합으로 거의 안 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
이제 처음에 합사건 해가지고 합의 법칙 해가지고 나옵니다.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은 뭘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두 개의 사건을 주어질 거야. 그치? 두 개의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주어질 건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합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 그치? 합사건을 이용해서. 그래서 보통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가운데 또는으로 연결되면은 합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치?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두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줘라 라고 하면은 합의 법칙을 사용해 주는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흰색, 파란색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흰색 주사위랑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합이 4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주사위 눈의 합이 4가 나오는 사건 따로 하나 있고 9가 나오는 사건 또 따로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두 개의 눈의 합이 4이면서 동시에 9일 수 있냐고. 없겠지?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맞아. 두 눈을 던졌을 때 흰색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 있고 파란색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숫자 하나 두 개 더해서 4가 나오는 경우 따로 있을 거고 9가 나오는 경우 따로 있을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맞지? 자, 그럼 4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겠어? 흰색이 1 나왔으면은 파란색이 3 나오면 되겠고 흰색이 2 나왔으면은 2 나오고 흰색이 3 나오면은 1 나오겠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와. 맞지? 9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흰색이 큰 거부터 하자. 얘는 6 나오면은 3 나올 거고 5 나오면은 안 나오잖아. 아니지, 나오지. 5 나오면 4 나올 거고 4 나오면 5 나올 거고 3 나오면은 6 나올 거야. 해가지고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유경우랑 유경우랑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더해서 총 7가지가 나와 라고 결론을 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합사건, 합의 법칙을 사용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치? 그건 어떻게 구별해 줄 거냐? 두 사건이 가운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합사건,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요? 합의 법칙. 자, 그럼 아까 집합으로 표현한 데서 경우의 수는? 자, 그럼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집합의 표현은 뭐냐? A 또는 B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뭐야? 합집합이야. 또는이면 합집합이라고. 그치? 집합에서. 그 녀석의 경우의 수니까 원소의 개수를 따져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A 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치? 자, 이게 합사건입니다.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은 A가 일어난 사건에다가 B가 일어난 사건 더한 다음에 A 규집합 B가 일어난 사건 빼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1부터 20까지 카드가 있어. 그치? 그 중에서 카드 하나를 뽑았더니 몇의 배수라고 할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찾아라.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3, 6, 9, 12, 15, 18 해가지고 6가지 나오겠지? 그치? 자,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도 2가지 나올 거야. 맞아.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2개 더해버리면 되겠다고. 그래서 8가지. 맞아. 자, 그런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거래. 그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거래. 자,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가지 나오고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런데 2의 배수를 쭉 써보니까 2, 4, 6, 8, 10, 12, 14, 16, 18, 20 해가지고 써주고 5의 배수도 써보니까 5, 10, 15, 20 하고 써져 있어가지고 자, 앞에 거랑 뒤에 거에서 뭐를? 10과 20을 동시에 세줬네. 그치? 연달아 2번이나 세줬잖아. 한 번만 세줘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은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빼줘가지고 계산을 하겠다고. 그치? 그게 뭐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따져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 빼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뭘 빼줘? 2의 배수랑 5의 배수 더한 다음에 10의 배수의 개수 빼주면 돼. 그래서 10의 배수 두 가지. 그래서 두 개는 더하고 얘는 빼가지고 12가지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합의 법칙. 그래서 그래서 334페이지에 쌤 정리해가지고 합의 법칙 나와 있는데 조금 그래. 그냥 여기서는 밑줄만 치고 갈게. 자, 합의 법칙 어디다 밑줄을 칠 거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박스칸 밑에서 두 번째 줄,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밑줄 칠 거야. 거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또는이 포인트라고. 알겠지? 또는이 포인트. 걔는 어떻게 계산해? 두 개 그냥 더해서 계산해. 더하니까 합의 법칙인 거야. 그치? 더하니까 합의 법칙인 거야.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경우의 수와 집합. 경우의 수는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고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또는에 대한 경우의 수는 합집합의 경우의 수야.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된댔어. 맞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336페이지 했을 때 합의 법칙과 집합 해가지고 나온 거에다가 이것도 좀 그래.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뭘 적어 놓냐면은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자, 쌤 정리해 나온 거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만 지금 체크해 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1부터 20까지 해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라고 하면은 두 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건데. 그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해버리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건 한번 빼가지고 계산하겠다고. 그게 합의 법칙인 거야. 그치? 합의 법칙. 그래가지고 요거만 적어놓고 갈게. 그치? 우리 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따져주는 거니까 어려운 공식은 아니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쌤 특강에다가 별표를 3개쯤 쳐놓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 자, 여사건은 어떤 걸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그럼 집합으로 표현하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렇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체크해 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사건은 언제 사용될 거냐면은 거기다 적어놔. 여사건 이렇게 옆에다 해놓고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체크할 거야. 그치? 거기에 대한 거는 뒤에 가가지고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 거고. 자, 필수예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경우의 수 파트는 좀 헷갈려. 경우 세기가. 이제 경우 세기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셀 수 있는지, 안 헷갈리고 빠지지 않고 셀 수 있는지 그 녀석 잘 생각해 가면서 세줘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자, 필수 1번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주사위 두 개 던졌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녀석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합이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와야 돼.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두 눈을 더할 거야. 그럼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어? 합은 2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잖아. 맞지? 2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5의 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개 더한 게 몇 나와야 되는 거야? 5 나오거나 또는 10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합이
5 또는 10 하고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차리고 두 개를 더한 게 5가 나오는 경우랑 두 번째 경우 두 개를 더한 게 10이 나오는 경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두 눈 더해가지고 5가 나오는 경우는 처음에 1이면 4 나오고 2면은 3 나오고 3이면은 2 나오고 4면은 1 나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따져줄 때 중구난방으로 1, 4도 나오고 2, 3도 나오고 그럼 순서가 1, 4도 나오고 4, 1도 나오고 2, 3도 나오고 3, 2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빠뜨리는 게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한 녀석을 키워가면서 세줘. 그치? 중구난방으로 막 세주지 말고. 그치? 중간에 빠뜨리는 거 없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4가지 나오고 여기는 A 더하기 B에서 10하고 나오는 경우는 6, 4 더하면 되고 5, 5 더하면 되고 4, 6 더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하고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더해서 몇 개 나와? 7가지 하고 나오는 거야. 그치? 두 번째, 6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합이 6 또는 12하고 나오면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두 개 더해서 6이 나오는 경우랑 예원아! 두 번째, 두 개 더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네. 그치? 자, 두 개 더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 4 더하기 2, 5 더하기 1 해서 6가지 나오고 자,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는 6 더하기 6 하나밖에 없네? 한 가지 나오고 그래서 더해서 7가지 나온다.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더 할 거야. 왜? 또는이니까 전체적으로 또. 그치? 그래서 14가지 나오네. 돼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 그치? 자, 필수 2번으로 가자.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이질적이야. 문제 푸는 게. 그치? 자, 필수 2번 보면은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번에서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수를 찾을 거야. 2의 배수는 몇 개? 50개. 100을 2로 나눠보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 몇 개? 100을 3으로 나눠보니까 33개. 그치? 두 개를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면 되겠다. 끝? 아니, 뭐 할 수 있어?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 되는 경우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는 뭐 할 거라고? 2의 배수에서 3의 배수 찾은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6의 배수를 한번 빼줄 거라고. 그래서 6의 배수는 몇 개 나옵니까? 16개 나오나?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치? 자, 2번 144와 서로 소가 나오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144랑 서로 소래. 그럼 144랑 서로 소라는 얘기는 뭔지 한번 볼게. 144를 소인수분해하면은 12 곱하기 10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같아. 그치? 그래서 144를 서로 일려면은 뭐야? 우리가 찾고 싶은 그 숫자에는 2라는 녀석도 인수로 안 들어가 있어야 되고 3이라는 녀석도 인수로 안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144와 서로 소라는 얘기는 결국 2의 배수도 아니고 동시에 3의 배수도 아닌 경우 체크해주면 돼.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경우 체크해주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100에서 우리 위에서 계산한 거 빼주면 되겠네. 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풀고 하자. 12-4번까지 일단 풀고 합시다. 유제 12-2번 같은 경우는 곱해서 3 또는 4가 나오는 거니까 곱해서 3이 나오는 경우랑 4가 나오는 경우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곱해서 3이 나오는 경우는 1부터 4까지 숫자니까 1, 2, 3밖에 없어.
그지? 그럼 1, 2, 3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뭘 먼저 뽑는지 나중에 뽑는지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1, 3, 1, 3, 1, 1도 생각해 줘야 되고 곱해서 4가 나온 경우는 1, 1, 4도 있지만 1, 2, 2도 있네. 그치? 그래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 순서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 줘야지. 또 혹시 안 되시는 거? 자, 질문은 조금 이따 돌아다니면서 받을 테니까 그 다음 진도 살짝만 나가고 밑에 있는 거 풀면서 한번 또 해보자. 자, 필수 3번 볼 거야. 자, 필수 3번. 필수 3번에서는 A 2개, B 2개, C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서 얘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얘들을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몇 개의 문자를 만들 거냐면은 세 자리의 문자를 만들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세주는 수밖에 없어. 그치?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가다도 좀 우아하게 수학적으로 노가다를 보면은 이 녀석은 처음에 뭐부터 결정해 줄 거냐면은 맨 첫째 자리에 어떤 문자가 오는지부터 결정해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왔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가 또 올 수 있어. 왜? A는 두 개 있으니까. 그치?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 그치? 자, A가 두 번째 왔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 맞지? 중간에 B가 써졌다 그러면은 A 하나 남았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A도 올 수 있고 세 번째 자리에 B도 두 개 있으니까 B 올 수 있고 세 번째 자리에 C 올 수 있고. 그치? 자, 세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C가 써 있는 경우는 A 올 수 있고 B 올 수 있다 이거야. 그치? 헷갈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첫 번째 경우는 A, A, B 하고 나오는 경우 한 가지, A, A, C 하고 나오는 경우 한 가지, A, B, A 한 가지, A, B, B 한 가지, A, B, C 한 가지, A, C, A 한 가지, A, C, B 한 가지 해가지고 총 1, 2, 3, 4, 5, 6, 7, 7가지 나올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거를 수형도를 그려준다고 얘기를 해줘. 그치?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경우의 수 따져줄 줄 알아야 돼.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수형도 이용하는 거에 나옵니다. 그치? 수형도 이용하는 게 전혀 막 생판 노가다잖아요가 아니고 되게 수학적인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수형도 그려가지고 경우의 수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처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B로 시작하는 거는 맨 처음에 두 번째 이제 또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또 올 수 있어. 그치? 자, 처음에 B가 오고 두 번째 A가 왔으면 이제 남은 거는 A, B, C 카드 한 장씩 다 남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자, 세 번째 자리에는 B, B 썼으니까 A랑 C 카드만 남았어. C가 왔으면은 A, B만 남았으니까 A 올 수 있고 B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7가지. 자, 처음에 C가 왔어. C가 온 경우는 두 번째 A 또는 B가 올 수 있어. 그치? 자, 세 번째 자리는 두 번째 자리에 A가 왔으면 남은 카드는 A 한 장, B 두 장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A, B 나올 수 있고 B가 있는 경우도 A 하나, B 하나야. 그래서 A, B 하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4가지 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은 어떻게 계산해줘? 7 더하기 7 더하기 4 해가지고 18가지 하고 계산해 주겠다고. 그치? 수형도 그리는 게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귀찮더라도. 자, 두 번째 필수 4번도 비슷한 문제?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 A, B, C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2A 더하기 B 더하기 30에서 14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찾아주래.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려고 봤더니 막 중구난방으로 막 대입하다 보면은 막 헷갈린단 말이야. 중간에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래서 기준을 정해줘야 돼. 그치? 기준을 정해줘야 돼. 자, 어떤 녀석을 고정시키고 시작할 거냐면은 C를 고정시키고 시작할 겁니다. 왜 하필 C야? 왜 하필 C냐면은 C 앞에 개수가 제일 크거든.
그래서 개수가 제일 큰 숫자부터 결정해놓고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C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C가 1일 때는 C에다가 1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B가 뭐 나올 수 있어? 넘겨주니까 11 나올 수 있어. 맞지? 두 번째 C가 2면은 2A 더하기 B가 6 빼주니까 8하고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C가 3이면은 2A 더하기 B가 5하고 나올 수 있고 네 번째 C가 4면은 2A 더하기 B가 2하고 나올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어. 맞아. 자 거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 각각 따져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때는 2A 더하기 B가 다시 11 나오는 거 찾아주는 거니까 뭐부터 결정하고 시작해? A부터 결정하고 시작해. 그치? 왜 둘 중에서는 A의 개수가 더 크니까. 맞아?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몇 나오는지 체크해 줄 겁니다. 자 A가 1이면 B는 9 나올 거고 A가 2면은 B는 7 나올 거고 A가 3이면은 B는 5 나올 거야. A가 1씩 늘어날 때마다 B가 2씩 줄어드네. 그치? 그럼 규칙성 가지고 따져주면 좀 더 쉽겠지. 4 나오면은 3 나올 거고 5 나오면 1 나올 거고 6 나오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근데 자연수였으니까 얘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가지 나와? 5가지. 오케이. 자, 이때는 두 개 더해서 8 나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A부터 결정하고 시작할 거야. A가 1 나오면 B가 6 나오고 2 나오면 4 나오고 3 나오면 2 나올 거야. 4 나오면 0 나오는데 자연수랬으니까 얘 안 돼. 그래서 세 가지. 이 경우는 A가 1 나오면 B가 3 나오고 2 나오면 1 나오고 3 나오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안 돼. 두 가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1 나오면 B가 0 나오는데 안 돼. 처음부터.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네. 그래서 두 개 이 녀석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0가지 나오는구나 하고. 됐습니까? 그치? 생판 노가다야. 그치? 노가다야. 그냥 적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치?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귀찮더라도 적어가면서 해. 암산할 생각하지 말고. 그치? 자,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필수 5번도 마지막으로 볼 거야. 필수 5번까지. 자, 필수 5번 봐주니까 얘가 7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xy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뭐까지 포함해? 0까지 포함한 정수인 거야. 자연수인 거야. 0까지 포함한 자연수. 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7 나오게끔 7보다 작게끔 만들어보자. 뭐부터 결정하고 시작하자고? y부터 결정하고 시작하자고. 개수가 큰 거. 그치? 그래서 첫 번째 y가 1이면은 아니지. y가 0부터 해야지. 의미 아니랬으니까. y가 0이면은 x는 7보다 작아. 7보다 작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0, 1, 2, 3, 4, 5, 6까지. 그치? 7개까지 나오네. 오케이. 그치? 자, 두 번째 y가 1이면은 x는 5보다 작아. 그러니까 5가지. 세 번째 y가 2면은 x는 3보다 작아서 3가지. 네 번째 y가 3이면은 x는 1보다 작아서 1가지. 다섯 번째 y가 4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경우의 수는 이 녀석의 경우의 수들 싹 다 더하면 되겠대. 그래서 16가지 하고 따져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12-8번까지 풀고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10번까지구나. 12-10번까지 풀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 자, 보자. 곱의 법칙 파트 볼 거야. 곱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이랑 다르게 곱의 법칙은 뭐겠어? 합의 법칙이니까 더한 게 합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은 곱한 게 곱의 법칙이겠지 뭐. 그지? 자, 합의 법칙은 포인트가 뭐라고? 두 사건이 주어졌을 때 두 사건 사이에 뭘로 연결돼? A 사건 또는 B 사건하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을 때를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자, 곱의 법칙은 뭘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 합의 법칙이랑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막 되게 헷갈린다. 그치? 합의 법칙이랑 반대말이 아닙니다. 곱의 법칙은.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은 반대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나중에 너네가 되게 힘들어져. 이 파트가. 그치? 되게 엄청나게 헷갈려버려. 그치? 자,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사건을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동시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동시에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왠지 가운데가 and 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되게 힘들어져. 이제 교집합 같아 보이거든. 근데 교집합이 아니야. 이제 교집합이 아니야. 자, 그래서 동시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연달아 일어난다 라고 생각할 거야. 알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알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우리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겠다고? 주사위 두 개를 연달아 던지겠다고. 알지? 그래서 하나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 두 번째 거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 알지?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거야. 알지?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이게 곱의 법칙.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은 어떤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44페이지 쌤 정리 나와 있는 거에 자, 곱의 법칙 해가지고 뭐 A가 일어나는 사건이 M가지, B가 일어나는 사건이 N가지일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해가지고 나있는데 동시에 빡세게 지으면 또 동시에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 같아 보이니까 동시에 살짝 지워주고 알지? 동시에 살짝 지워주고 밑에다 연달아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두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옷을 내가 옷을 입을 건데 상의가 3벌 있고 하의가 4벌 있어. 이걸 가지고 내가 조합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옷을 입을 때 상의 입고 연달아서 하의를 입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입으면 안 되잖아. 맞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뭐 할 거라고? 상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 하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자, 우리 반이 20명 있어.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명 중에서 반장 먼저 뽑고 연달아서 부반장 뽑겠다고. 그치? 그럼 반장 뽑을 경우의 수 20가지에 부반장 뽑을 경우 반장 이미 한 번 뽑아갔으니까 19가지 해가지고 두 개 어떻게 해줘? 연달아 일어났으니까 곱할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곱의 법칙. 오케이.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45페이지에 곱집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곱집합이 곱의 법칙을 만들어주는 집합이야. 그래서 곱의 법칙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곱의 법칙은 뭐의 원소의 개수냐면은 A 곱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거. 그치? 이 녀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순서쌍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순서쌍의 집합.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있고 B라는 집합이 3, 4, 5 있어.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B라는 두 집합을 곱했다. 이거를 곱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합은 뭘 의미하냐면은 A, B라는 순서쌍을 의미해. A는 A의 원소고 동시에 B는 B의 원소인.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1,3, 1,4, 1,5, 또 2,3, 2,4, 2,5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이렇게 순서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야? A가 될 수 있는 경우가 1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나오고 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3 아니면 4 아니면 5, 세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연달아 골라주는 거라서 두 개를 곱해서 나와서 6가지의 원소가 생길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순서쌍의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보자. 곱집합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려운 얘기고 책에다가 뭐만 적어놓냐면은 곱집합 근처에다가 쌤 정리 근처에다가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되게 유식해 보이게. 그치? 유식해 보이게. A 곱하기 B라는 곱집합은 A, B라는 순서쌍을 의미해. 그치?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다. 그치? 345페이지 곱집합 나와 있는 거에다가 근처에다 적어주는 거야.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곱집합은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우리 좌표 평면을 나타낼 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순서쌍이잖아. 그지? x, y 해가지고. 근데 이 x는 실수 전체 집합이네. 그치? y도 실수 전체 집합이야. 맞아? 그래서 순서쌍 위에 있는 모든 요 점들을 표현할 때, 집합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r제곱이라고 표현하거든? r제곱이 나온 근거가 r이라는 집합과 r이라는 실수라는 집합과 실수라는 집합의 곱집합으로 표현됐다 해서 r제곱이라고 나타내줘. 그치? 3차원 공간은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z축도 있거든? 둘 다 실수니까 뭐라고 나타내는데? r 세제곱하면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야. 그치? r 4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겠어? 4차원 공간이 되는 거야. 그치? 4차원 어렵잖아? 그냥 4제곱하면 돼. a, b면 좌표 평면, a, b, c면은 좌표 공간, a, b, c, d 하면은 4차원 공간. 어렵지 않아? 4차원. 그치? 왜 어려울까 근데 4차원이. 그치?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치? 볼 수 없으니까 어렵지. 자, 아무튼 차원 얘기는 종종 해줄 거야. 그치? 종종 해줄 테니까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뒷페이지 346페이지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약수의 개수. 자,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해봤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소인수분 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하고 나와 있으면은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맞아. 예를 들어서 72라는 거는 8, 9, 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고 나왔으니까. 그치? 여기 있는 3에다가 1 더하고 2에다가 1 더해서 곱한 4, 3, 12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될 거라고. 맞아. 왜 1 더하지? 왜 1 더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왜 1을 더하는지는 알고 있어? 더하라니까 더해 왔긴 했는데. 그치? 자, 왜 1 더하는지 한번 해볼게. 자, 72의 약수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2의 a제곱이랑 3의 b제곱의 곱으로 생겼어. 그치? 여기 써지는 숫자는 a는 3까지만 되는 거고 여기 써지는 b라는 숫자는 2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2 곱하기 3의 제곱은 72의 약수가 될 거라고. 맞아요. 그치? 3의 제곱도 72의 약수인데요. 3의 제곱은 2의 0제곱이라고 봐주는 거야. 그치? 2의 0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써질 수 있는 이 a라는 숫자는 0, 1, 2, 3까지 써질 수 있고 여기 써질 수 있는 b라는 숫자는 0, 1, 2까지 써질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오고 그치? 여기 있는 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나오네. 2개 지수를 연달아 선택해줘야 되는 거니까 2개 곱해서 경우의 수 찾아주겠다고. 알겠습니까? 되지?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약수의 총합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약수의 총합이야. 잘 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72의 약수의 총합을 찾아볼 겁니다. 72의 약수의 총합. 자, 그럼 72의 약수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2의 0제곱 즉 1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가지고 만들어질 거고. 그치? 3도 마찬가지로 3의 0제곱 즉 1부터 3의 1제곱,
3의 2제곱 가지고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약수는 얘 곱하기 얘 한 1 곱하기 1이 약수가 돼. 그치? 자, 그래서 가로줄, 세로줄 곱한 게 약수가 되는 거니까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써줄 수 있는 약수는 2 곱하기 1,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여기는 1 곱하기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하고 나올 거고. 맞아. 여기는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고 나올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약수를 싹 다 더할 겁니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약수를 싹 다 더할 거야. 자, 그럼 얘를 싹 다 더하려고 봤더니 6을 더했을 때 뒤에 똑같이 1이 곱해져 있네. 그래서 곱하기 1로 묶어버릴 거야. 그치? 뭐 안 묶어도 상관없잖아. 그냥 묶어줄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하고, 얘는 곱하기 3이 돼 있네. 그러니까 곱하기 3으로 묶어줄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 3.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하고, 얘들에서 이제 싹 다 더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앞에 얘가 똑같이 곱해져 있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해주면은 약수의 총합이 나와버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공식으로. 자, 이 녀석은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A의 0제곱은 1이야.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쭉 해서 A의 P제곱까지 싹 다 더해주고,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해가지고 B의 Q제곱까지 싹 다 더해주고, 1 더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C의 R제곱까지 싹 다 더해준 걸 다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얘 약수의 총합 공식이야. 이제 약수의 총합 공식이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이제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되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70의 약수의 총합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했을 수밖에 없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몇이요? 15 곱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몇이요? 13. 계산해 준 게 약수의 총합.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6번부터 쭉 해서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조금 어려운 얘기도 나오니까. 자, 6번에 1번 보면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랑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동전 두 개랑 주사위 하나를 던질 거야. 그치?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앞 아니면 뒤. 세워지는 거 생각 안 할 거야. 앞 아니면 뒤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동전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어떻게 던질 거라고? 동시에? 아니, 연달아 던질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곱해.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 알겠어요? 자, 2번 공책 3종류, 필통 2종류, 가방 5종류에서 공책, 필통, 가방을 하나씩 구입하려고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럼 공책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서 3가지, 필통은 2가지, 가방은 5가지. 어떻게 구입해? 연달아 구입하겠네. 그러니까 곱할 거라고. 맞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고. 어렵지 않아. 필수 7번 보자. P-Q 더하기 R,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D, C 빼기 D.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이 녀석을 전개해 볼 거야. 이 녀석을 전개하면은 모든 항의 개수를 어떻게 찾으면 돼?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곱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 항 하나 찾고
내가 하나 잡고 뒤에서 항 하나 잡아가지고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앞에서 항 하나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앞에서 항 하나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뒤에서 항 하나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곱해서 몇 개? 12가지. 항이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마찬가지로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P 더하기 Q 플러스 X 더하기 Y, Z 더하기 W 의 항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앞에 거 전개했을 때는 몇 가지? 3 곱하기 2, 6가지. 뒤에 거 전개했을 때는 몇 가지? 2 곱하기 2, 4가지. 맞아. 두 개는 더해 곱해. 여기서 항이 나오거나 또는 여기서 항이 나오거나 따로따로잖아. 그제? 그러니까 그냥 더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0가지 항이 나온다 하면 되고, 참고로 A 더하기 B의 제곱에 X 더하기 Y,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는 제곱이 됐을 때는 A 더하기 B, X 더하기 Y 해서 두 가지 해서 8개 나와 하면 절대로 안 돼. 그치? 제곱이 돼 있을 때는 얘를 그냥 전개할 겁니다. 얘 전개하면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 X 더하기 Y야. 그래서 얘랑 얘 전개했을 때 4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3가지만 나온다고 항이.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전개해놓고 시작할 거야 일단.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 하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하시면 되고. 자, 필수 8번. 길찾기 문제. 아, 제일 쉬워. 자, 1번부터 보자. 1번.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거야. 그럼 A에서 C 갔다가 연달아서 C에서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 3가지랑 C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6가지라고. 쉽잖아. 그치? 두 번째, 이번에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럼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어. 맞지? 그럼 A에서 C 가는 방법 3가지, C에서 B 가는 방법 2가지 곱해서 6가지, A에서 D 가는 방법 2가지, D에서 B 가는 방법 3가지 곱해서 6가지. 이 경우는 더해 곱해?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해줘야 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을 지금 동시에 배웠으니까 어떤 순간에 더하고 어떤 순간에 곱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 헷갈릴 거야. 그치? 언제 곱하냐? 연달아 일어날 때 곱할 거고, 언제 더하냐? 우리 풀 때 케이스가 나눠졌잖아.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케이스가 나눠졌잖아. 케이스가 나눠진 것끼리는 더해줄 거야. 알겠어요? 케이스가 나눠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알겠지? 케이스가 나눠졌다. 그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필수 9번으로 가자. (360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어. 으이구. 자, 360 소인수분 해줘야 되겠네. 6, 6에 36 해줬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가지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하면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바로 약수의 개수. 맞아. 약수의 개수 쉽고. 자, 두 번째 360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360의 약수의 개수 중 홀수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치? 그럼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요 소인수들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2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2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짝수 돼버리거든.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만 찾으면 돼.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개. 됩니까? 그치? 참고로 360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는 뭐 하면 돼? 전체에서 홀수 빼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왜 짝수는 2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전체에서 2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360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네. 자, 360과 420의 공약수 찾을 거야.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고 420은 6, 7에 4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하고 나오겠네. 자,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나와서 이 녀석의 약수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어렵지 않아. 자, 필수 10번 보자. 자, 필수 10번 정신 차리세요. 어려워. 필수 10번 되게 헷갈립니다. 그치?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지폐를 가지고 있어. 동전이랑 지폐를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찾을 거야. 그치? 두 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달라. 그치? 좀 달라. 예를 들어가지고 내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1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줄 때, 그치? 경우의 수를 찾아줄 때 물건 가격이 500원 하고 나왔대. 6개 하자. 물건 가격이 600원 하고 나왔대. 그치? 물건 가격이 600원 하고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 6개 내는 경우랑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1개 내는 경우가 다른 방법인 거야. 그치? 지불 방법은. 맞아.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불하든 이렇게 지불하든 똑같이 600원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가지 경우로 봐주겠다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경우의 수가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은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 가지고 있어.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입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0원짜리 2장 있고 500원짜리 3개 있고 100원짜리 3개 있으니까, 그치? 100원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100원을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잘 봐.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야. 그치?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100원짜리 3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오케이? 50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있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야. 그러니까 4가지. 1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야. 그치? 그래서 3가지. 이걸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를 내고 얘를 내고 얘를 내고가 연달아서 일어나야 될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될 거니까 곱해줄 거라고.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4.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항상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맨 마지막에 가로하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써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세준 경우의 수에는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경우를 한 가지를 이미 세줬어. 0원 내는 경우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세준 경우의 수에는.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줄 거야. 그렇지? 모두 다 하나도 안 내는 경우 한 가지 경우를 빼줄 겁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조금 헷갈려. 잘 봐. 내가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원이 3개밖에 없으니까 100원으로 500원 만들어줄 수 있어? 없어. 그치? 근데 500원은 3개 있으니까 500원으로 1,000원 만들어줄 수 있어? 있어.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전부 다 500원짜리로 바꿔버릴 거야. 오케이. 1,000원짜리를 전부 다 500원짜리로 바꿔.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나는 500원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버려? 7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000원 2개 있는 거 2,000원 500원으로 바꾸면 500원 4개 되잖아. 그치? 여기다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500원 7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100원은 3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을 겁니다. 그치? 그럼 3개 가지고 있으니까 4가지, 7개 가지고 있으니까 8가지. 그래서 8 곱하기 4. 한 다음에 뭘 빼줘? 영원 지불하는 경우 한번 빼주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발전 11번이랑 발전 12번 해보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 알겠지? 조금만 쉬었다 할게. 정신 차리고. 자, 발전 11번 보자.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발전 11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5가지 색을 칠할 거야. 알겠지? 자, 모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 수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모두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는 어디부터 칠할 거냐면 색깔 칠하는 건 항상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영역부터 칠할 거야. 그렇지? 다 똑같으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돌아가면서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렇게 칠하면 돼. 그렇지? 근데 맞닿아 있는 개수가 다르면은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것부터 칠하고 시작할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A부터 칠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B 칠해주고, 그 다음에 C 칠해주고, D 칠해주고, E 칠해줄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색깔이 5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겠다 이거야. 그치? A에 칠했으니까 B에는 A에 칠한 거 빼고 칠해야 돼. 4가지. C도 A, B에 칠한 거 빼고 칠해야 돼. 3가지. D도 2가지. E도 1가지 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알겠어요? 별거 없네. 그치? 두 번째가 조금 헷갈려. 그치? 잘 봐. 잘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는 뭐래?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이웃해 있다라는 얘기는 점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면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녀석이 이웃한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A랑 B는 면이 맞닿아 있으니까 이웃한 거야. C는 A랑 B랑 이웃한 거야. D는 A랑 C랑 이웃한 거고 E는 A랑 D랑 이웃한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 색깔을 칠해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 칠해? A에다 칠해.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치? B는 A랑 맞닿아 있으니까 A에 칠한 색깔이랑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4가지. 그치? C는 A랑 B랑 맞닿아 있으니까 A랑 B에 칠한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3가지. D는 A랑 C랑 맞닿아 있으니까 B랑 똑같은 색깔 칠해도 상관없어. 그지? A랑 C랑만 다르기만 하면 돼. 맞아? 자, 그러니까 색깔 2개 빠졌네? 그래서 3가지. E는 A랑 D랑 다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3가지. 뭐해? 곱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런데 아마 12-18번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치? 12-18번이 조금 어려워. 이따가 해보시고, 좀 해주러 갈까?
자, 12-18번. 푸는 힌트.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봐. 이따가 풀 때. 알겠지? 자, 잘 보세요. 4개 색 가지고 칠할 건데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알겠지?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깔만 칠할 거야. 오케이? 같은 거 여러 번 칠해도 상관없어. 자, A, B, C, D 색깔 칠할 겁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왜 A랑 다르면 되는 거니까. 그치?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왜? B랑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A랑 C는 맞닿아 있는 게 아니야. 점으로니까. 면으로 맞닿아 있는 게 면? 변이 맞닿아 있는 게 맞닿아 있는 거야. 그치?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D는 뭐랑 다르면 돼? 뭐랑만 다르면 돼? A랑 C랑 다르면 돼. 맞아. 자, 그래서 A랑 C랑 다르니까 색깔 2개 빠져가지고 2가지 맞아? 아니야.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 파란색 칠하고 여기다 다시 빨간색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생겨버려. 만약에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하면은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아닌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2가지 생겨버려. 맞지? 자, 그러니까 뭐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리네. 뭐에 따라서? A랑 C에 칠한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A랑 C랑 같은 색깔 칠할 때랑 두 번째 A랑 C랑 다른 색깔 칠할 때로 나눠가지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럼 A랑 C랑 같은 색깔 칠할 때는 A에 칠할 거 4가지, B에 칠할 거 3가지에 C에 칠할 거는 다른 거 갖다 칠하는 거 아니야? A에 칠한 거 그대로 갖다 칠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가지. 선택권이 없어. A에 칠한 걸 고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A랑 C랑 같았으니까. 그지? 자, 그럼 A랑 C랑 같은 색깔을 칠했으니까 D에 인접한 영역에는 색깔이 하나밖에 안 칠해져 있어.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이렇게. 그지? 자, A랑 C랑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3가지에다가 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보면은 C는 뭐랑 달라야 돼? B랑 달라야 돼. 근데 뭐랑도 다르대? A랑도 다를 거래. 그지? 그러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2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랑 C랑 다른 색깔이니까 2개 색깔이 인접해 있어. 그래서 남은 색깔은 2개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2가지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계산해?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앞에서는 케이스가 안 나눠주고 그냥 계산했잖아. 뒤에는 케이스가 나눠졌잖아. 2개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은 내가 막 색깔을 칠하다가 처음에 거랑 끝에 거랑 그러니까 뭐 이 2번째 거? 아무튼 처음에 거랑 끝에 거랑 이렇게 다시 맞닿지 않아. 그러면은 케이스를 안 나눠줘도 되고 처음에 거 칠해보니까 막 칠하다가 2개 떨어졌다가 다시 맞나.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림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A, B, C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케이스를 안 나눠도 상관없는데, 그치? B, C, D, E 이렇게 나왔다. 회전하니까 맞닿아 버렸어.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발전 12번으로 가자. 자, 발전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봐.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중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여기가 100의 자리고 10의 자리고 1의 자리야. 그치? 자, 그런데 뭘 찾을 거냐면은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인 걸 찾으래. 그치? 자, 그럼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홀이고 얘가 홀인 경우도 있고 얘가 홀이고 얘가 짝수인 경우도 있고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인 경우도 있어. 맞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세주라는 거야. 맞아? 근데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전체 경우의 수는 홀, 홀짝, 짝홀, 짝짝.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짝수 나오는 경우만 빼줘버릴 거야.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줄 거야. 됐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체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 집어넣어도 된대.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6가지.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 하나 썼으니까 5가지. 여기는 4가지. 곱하면 되겠지? 오케이. 거기서 뭘 빼? 100의 자리, 10의 자리 모두 짝수인 경우를 뺄 거야. 됐지? 그럼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는 짝수만 집어넣을 겁니다. 1의 자리는 뭘 집어넣든 상관없대. 그치? 자, 그래서 짝수 중에서만 골라주면 되겠네. 그럼 10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3가지. 10의 자리는 2가지. 1의 자리는 숫자 2개 썼으니까 4가지. 그래서 2개를 빼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쁘게 나갔는데 그렇게 막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야. 그치? 무지막지한 개념이 들어간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니까 쉽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스텝 B까지 풀어오시고, 그치?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한번 해보자.